천안시가 고질적 불법 5개 광고 시설에 대한 전격적인 행정 대집행을 단행해 불법 광고물 설치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천안시가 지역의 빵집과 빵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빵빵데이를 맞아 이른바 빵지 순례를 즐기기 위한 참가자들과 시민들이 천안에서 자유롭게 빵 여행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철도 역사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청 정치권의 큰 별로서 자리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향년 7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천안시가 충남 최초로 아동 주거권 보장 사업에 대한 첫 결실로 풍세면에서 꿈자람 하우스 1호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시가 서북구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최근 단행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자칫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었던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야기를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입장 인근의 자리에 그간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자주 눈에 띄었던 한 불법 5개 광고물이 시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천안시는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5개 광고물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단행하면서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광고 문구 대신 시 홍보 문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행정 대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이곳에 대한 철거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을 통해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불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자 이번 행정 대집행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불법 광고물로 개고를 1차, 2차에 걸쳐 개고를 하였고요.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정을 안 해서 행정 대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천안시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불법 5개 광고물 외에도 주식회사 명륜당에서 설치한 불법 5개 광고물로 인해 골치를 앓았지만 지난 8월 철거가 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과정에서 천안시의 행정 절차가 소극적이었다며 관계 공무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해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4월부터 천안시는 빵의 도시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이른바 빵빵데이로 지정된 10월 10일의 모습을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와 대한자가협회 천안시 지부가 주최 주관한 10월 10일 빵빵데이 빵지 순례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시는 그간 소셜미디어에서 인기가 많음에도 홍보와 마케팅 부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천안의 우수한 빵과 빵집들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11일을 빵빵데이로 지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빵지순례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빵지순례는 접수 신청 인원만 6,797명, 2,329팀에 달해 천안빵에 대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날 빵지순례자들은 천안 곳곳을 누비며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빵지순례에 미처 참가하지 못한 시민들은 행사 참가 업소에서 10에서 20%까지 저렴하게 빵을 구입하며 빵빵데이 즐거움을 함께 누렸습니다. 처음에 빵빵데이 준비할 때는요, 생각보다 참여하시는 업소들이 저조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일일이 연락드리고 설득해서 참여도를 많이 높였죠. 한 90개 업소가 참여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들 도와주신 덕분에 빵빵데이를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군산 이성당, 대전 성심당보다 훨씬 먼저인 1934년에 시작한 천안의 학화 호두과자를 필두로 현재 50여 개 호두과자점을 비롯해 300여 개 빵집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연간 매출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빵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화재 진압을 나서는 소방대원들에게 있어 헬멧과 공기호흡기에 대한 세척은 대원들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척 중요한데요. 전국은 물론 충남 관내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헬멧 및 공기호흡기 면체 세척기 보유 소방관서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장비에 묻은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세척기의 보급률이 전국 28%밖에 미치지 못하고 충남은 보유기준 대비 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 및 119 안전센터별로 소방헬멧과 면체세척기를 한 대씩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과 대구,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지키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충남에서는 보유 기준인 82대의 5%인 4대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책정된 구입 예산도 단 6천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예, 사업이 예. 18년도인가부터 시작돼가지고 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매하면 몇십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억 원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3개, 4개 권역 그 소방서를 1권역으로 묶어서 그렇게. 네, 그렇게 일단은 사용을 해야죠, 저희가. 또한 충남 인근의 세종과 경기도 역시 보유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화재 진압 후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만큼 전 지역에 한 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3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1년 10월 출범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동흠 이사장은 이날 창립 1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천안 만들기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14년 10월 13일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이 처음 선포된 날이죠. 충남도민 인권선언 7주년을 맞아 충청남도가 인권주간 문화행사 등을 여는 등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가 도민인권선언 제7주년을 맞아 충남도서관 등에서 13일부터 14일까지 인권주간 문화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10월 13일 선포한 도민인권선언문에 담긴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첫날인 13일 우삼열 도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경과 보고를 통해 도민인권선언의 의미, 충남도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등 주요 과정을 되짚었습니다. 특히 충남 모든 지역에 시군별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를 통해 충남 인권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관 관계자 및 도민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인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니는 천부적인 권리이며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류와 세상은 더욱 발전해 왔다며 우리 도정이 지향하는 더 행복한 충남의 가장 근본에는 인권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역은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나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는 철도역 중 일부에서 천장 누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발빠른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4년 철도산업 구조계획으로 436개소의 철도 역사가 코레일로 현물 출자된 이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나눠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역사의 관리 상태가 무척 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일부 역사의 경우 연결 총로의 천장 누수, 역사 바깥에 위치한 화장실 등 소란 관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반면 국가철도공단 관리 역사는 무척 쾌적하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진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이 역사 개량에 투입한 금액은 222억 원으로 국가철도공단이 투자한 1,421억 원의 15.6%에 불과했습니다. 양 기관이 철도 역사 개량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코레일 소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황국 사장 직무대행에게 코레일의 소홀한 관리로 국민들이 언제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낙후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 직무대행은 노후 역사에 대한 개량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코레일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노후 철도 역사에 대한 개량에 대해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청 지역 정치권의 큰 별로 불렸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별세했습니다. 충남 청양 출신인 고인은 경찰 공무원 등을 거쳐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총리직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취임 63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선 제4대 충남도지사를 지내며 기존 대전에 위치했던 충남도청사를 현재의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증 판정을 받았던 이 전 총리는 골수 이식 후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시 재발하며 투병 생활 중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고인과 관련 지역과 나라를 위해 경험과 경륜을 펼치실 충분한 나이인데 병마로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이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해 손을 잡고 진행한 꿈자람 하우스 1호 입주식이 최근 있었는데요. 주거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큰 힘이 될 이번 사업에 대해서 최영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천안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관련 단체가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해 추진한 꿈자람 하우스 1호 입주식이 지난 9일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주거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서비스 실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천안시는 이 협약을 바탕으로 관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충남 최초로 아동 주거권 보장 사업 1호 대상자에게 꿈자람 하우스를 선물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상은 풍세면에 거주하는 97세 증조모와 함께 살고 있는 두 아동으로 이들은 오래된 흙집에서 목욕할 시설조차 없어 외부에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흙집 역시 언제든 붕괴될 위험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천안시와 각 기관들은 방 3개와 주방 겸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으로 구성된 집을 지어주고 이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줬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정된 주거환경과 함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의 첫 관문이자 터미널 인근에 자리 잡은 신부 문화거리 상점과 상인회 송강욱 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고마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선 신부 문화거리 상점과 상인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부문화거리 상점과 상인회장 송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동 먹거리길에 위치한 400여 개의 밀집된 상점가와 304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상인회로서 설립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상인회는 부회장 3분과 감사, 사무장 11분의 이사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부문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용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상점가를 만들기 위해 젊음과 문화가 있는 테마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신부 문화거리 상점과 상인회에서는 어떻게 이 코로나19에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의 평균 매출이 절반 이상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영난 역시 폐업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사장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신부동 상점과 상인회에서는 상인들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며 자체적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같은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빨리 전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상인회에서는 미소금융재단의 지원으로 사업 운영에 따른 긴급 자금이 필요한 우리 회원분들께 최대 1,000만 원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지원 및 캠페인 사업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수수료 없는 교환과 정기적으로 회원 상점에 손소독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10월에는 저희 상점가를 찾은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상인들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고 제 주변의 불편함을 해결하여 누구나 행복한 천안시가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2022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처럼 늘 일 잘하는 송강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부문화거리 상점과 송강욱 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코끝이 차갑습니다. 완연한 가을인데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앞서 소개해드린 천안의 빵빵데이처럼 천안시에 빵빵 웃음꽃 터지는 소식이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태안군 천수만에서 철새들이 비상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